안녕하세요. 중수돌입니다. 재료와 차트로 보는 향후 주가 흐름 분석. 오늘은 오늘의 급등주 그리고 내일의 관심주 해서 종목을 준비했고요. 새해 첫날 거래가 양매도가 나오긴 했지만 시장은 상승으로 마무리를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꾸준하게 상승을 했던 또 많이 올라왔던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바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트가 좀 변경되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이고요. 오늘은 뭐 현대 아이오닉, 현대차에서 이 단독 전기차를 이제 생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가 같이 동반 상승을 한 부분이었고, 뭐 또 대웅은 임상 3상 성공 들어간다라는 내용으로 인해서 아침에 갭이 떴고요. 그리고 녹십자 이 삼형제죠. 얘네들 같은 경우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이 된다라는 찌라시가 나오면서 급등을 좀 했어요. 그리고 넷게임즈는 V4가 잘 나가고 있고 현재. 그리고 또 일본에 이제 또 새로운 모바일 게임이 이제 선보일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또 상승을 한 부분이죠. 뭐 고바이오랩은 JP 모건 헬스케어고, 뭐 현대바이오는 기존의 흐름을 연결해서 가는 부분이었고, 이 중에 뭐 현대차, 기아차, 현대위아 같은 경우 그리고 고바이오랩 빼고는 제가 다 다뤘던 종목이에요. 그죠? 넷게임즈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고, 녹십자 같은 경우는 12월 말이었나요?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좋게 보고 있다. 녹십자 냅셀 12만원까지는 가능하다. 홀딩스도 나쁘지 않다. 그죠? 오늘 다들 급등을 했어요. 또 그 외에 LG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급등을 했고, 애플카 관련이죠. 그리고 애플카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던 종목과 대성엘텍, 나머지 이 자율주행을 제가 분석을 하면서 얘네들은 조금 더 쉬어야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나타나지만, 이 대성엘텍과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갔던 게 뭐였죠? 인포뱅크. 얘네 같은 경우는 좀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강하게 25%를 때렸을 때, 그죠? 그러면서 또 급등을 했어요. 자, 어찌됐든, 제 분석을 보고 종목을 혹여나 매수하시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수익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종목이 많으니까요. 빠르게 흐름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급등주, 녹색, 내일의 관심주, 빨간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현대차를 볼게요. 이 아이오닉 관련해서 현대차의 주가가 다시 한 차례 급등을 하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제가 영상을 여기서 한번 찍었을 거예요. 영상을 기아차, 현대차 두 종목을 갖다 놓고 현대차, 기아차가 그렇게 핫해? 라고 하면서 제가 영상을 찍었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건 조정을 줄 수 있는 위치다. 조정을 줄 수 있는 위치고, 이 조정이 끝나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지만, 그런 조정 기간에는 뭐 기아차가 올라오면서 뭐 할 수 있다? 키 맞추기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맞춰서 현대차가 조정을 주는 동안 기아차가 상승을 해줬죠. 9월달 여기였죠. 여기서 현대차가 조정을 받을 동안 기아차는 상승을 해줬어요. 이런 게 키 맞추기라고 하거든요. 이래나 저래나 같은 테마예요. 현대차, 기아차 이름은 나눠지지만 어찌됐든 기아차는 현대차 소속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장이 실 때는 부대장이, 그리고 못 올랐던 종목이 올라오면서 그 뒷수급을 맞춰주는 거예요. 왜?
현대차, 기아차 같이 빠지면 똑같이 들고 있어. 나 이 종목 꼭 가고 싶어. 라고 한다면 똑같이 들고 가는 부분인데 현대차를 샀다가 올라가는 부분에서 이제 조정을 받아. 그런데 기아차가 올라오면 여기서 수급이 이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뭐 수급에 대한 비중을 맞춰주는 거예요. 상승을 할 때. 이제 2배 정도의 그 시총을 맞췄죠. 현대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올라오는 부분인데 어찌됐든 이 아이오닉이라는 전기차 자체는 현대차에서 단독으로 출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현대차가 기아차보다 강할 수밖엔 없다. 하지만 앞으로 또 기아차에서도 전기차가 분명히 나올 거다. 왜? 현대차에서 뭐나요? 그랜저죠, 그랜저. 그랜저랑 똑같은 구조로 좀 더 싸게 만든 게 K7이에요. 그러면서 얘 먼저 출시하고 그 다음에 얘를 출시하다. 아니면 얘를 먼저 출시하고 얘를 출시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그 다음 걸 출시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상호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현대차의 흐름은 조금 더 상승을 유지할 수 있는 그림은 만들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기존에 이제 고점대가 25만원대에서 27만원대인데 요런 고점은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셔도 돼요. 조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눌리더라도 얘는 17만 5천원만 앞으로는 이탈 안 하면 돼요. 17만 5천원 다 지우고 요 자리죠. 요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어디 이 위에 대한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할 거고, 웬만하면 한 번 확인하고 다시 눌렀을 때 이 20만원 위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얘는 뭐 신고가도 가능한 모습이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기아차 역시 당연히 현대차가 가면 이 상승폭은 다르겠지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85,000원대에서 또 한번 10만원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 기아차만의 이 또 전기차 혹은 호재 관련된 뭔가가 나온다면 15만원대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대신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왜? 얘는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조정을 어느 정도 거치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이 파동이 현재는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파동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파동이 다시 한 차례 밟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으니까 이 위를 때리고 올라타서 다른 고속도로, 길을 한 번 더 내지 않는 이상 뭐한다? 이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확률이 나타난다라는 거고, 지금 당장으로는 빠르게 이 8만원대를 한번 찍고 누를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이 7만원대를 올라타지 못하고 한 번은 누르고 움직일 거냐, 58,000원에서 55,000원대 부분까지.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중장기 투자로 보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현대위아 오늘 상한가를 갔죠. 전기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사실 현대차 현대위아는 부품이든 그런 부분인 거고, 현대차가 최고의 이슈를 받아야 되긴 하지만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전기차 얘기가 나오기 전부터 좀 많이 올랐어요. 수소차로 연결이 돼서 그 수소차 부분에서 이제 전기차로 수소전기차가 현대차라고도 말할 수 있듯이, 그러면서 먼저 올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많이 하락했던 현대위아가 오늘 급하게 상승을 하는 부분이에요. 많이 눌렸기 때문에 상승폭도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10만원대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 거고, 대신 그 상승이 한 번에 뽑아낼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 8만원대 부근에서 8, 9만원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고점을 만들고
이 안에서 박스를 치다가 상승을 할 거냐, 아니면 강하게 치고 다시 한 차례 누르면서 이 7만원대에서 지지를 받고 움직일 거냐의 관점이에요. 뭐가 어찌됐든 얘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만원대까지는 10만원을 먼저 치고 내려와서 장기적으로 박스권의 움직임을 가질 거냐, 그게 아니라면 먼저 누르고 나서 10만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냐의 관점인 건데, 어찌됐든 먼저 빠르게 10만원을 친다면 그만큼 밑으로 내려와서 횡보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질 거고, 그게 아니고 밑에서 먼저 횡보를 하고 올라온다면 이 횡보하는 구간은 좀 작고, 상승을 한 뒤에 다시 고점을 확인하고 또 한 차례 누르면서 뭐한다? 횡보를 좀 해줄 가능성이 있어요. 어찌됐든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이 종목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제 중장기를 진행할 수 있을 만한 위치와 자리에 왔다. 하지만 그런 중장기의 자리라면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6만원대 밑으로 내려오는 시점이 중장기로 좋아 보이는 자리다.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잘 가야 10만원대, 아니면 7, 8만원대에서는 어느 정도 물량을 털고 내려오는 흐름을 보고 다시 잡아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해봐요. 어찌됐든 이 종목 오늘 상승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전기차 이슈, 아이오닉 이슈는 조금 더 이어질 거다. 왜? 테슬라에 대한 이슈 자체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어요. 뭐 명신산업은 아직까지도 죽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면 어느 정도 먼저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뒤따라서 이슈가 될 수 있는 애플카든 아니면 이런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소차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이런 종목들도 한 차례 큰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실 수 있는 종목인 것 같고요. 대웅. 대웅과 대웅제약,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죠.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수급이 뭐다? 나간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오늘 시가 갭을 띄우고 올라오긴 했지만 이 대웅제약을 받는 대웅제약부터 볼게요. 시가 갭을 띄우고 자, 시가 갭을 띄우고 올라오긴 했지만 이 18만 5천원대가 단기적인 저항 부분이에요. 단기적인 저항 부분에 여긴 또 없네요. 제가 여기서 보는 차트랑 저기서 보는 차트가 달라서 사무실이랑 회사에서 보는 차트, 회사랑 집에서 보는 차트가 달라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거는 상관없고요. 자, 이래나 저래나 일단 주가가 상승을 했지만 이 저항에 대한 부담감으로 일단은 조정을 받았어요. 조정을 받았지만 현재의 조정이 나쁘지 않다. 왜? 수급이 나간 게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쵸? 그러면서 오늘 주가를 갭을 띄우면서 슈팅을 한번 내놓고 다시 누르면서 이 갭을 띄웠던 자리를 메꿔놨어요. 그죠? 메꿔놨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선을 딱 맞춰놓고 종가가 형성이 됐어요. 내일 시가가 갭이 뜨지 않는다면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 어디까지? 5일선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 있다. 그 자리가 16만 5천원 부근 정도가 될 확률이 높고 16만 5천원 밑으로 한번 눌릴 수 있다라는 거고, 종가는 16만 5천원 위로 끌어다 놓고 끝날 확률이 높다. 그렇다면 그런 흐름만 이어간다면 한 번 더 상승할 확률은 높다. 20만원은 한 번 더, 20만원은 최소 한 번은 뚫어주고 눌려도 눌릴 수 있는 자리다. 기존부터 말씀을 드렸던 자리는 요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제가 저번주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이 자리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나면 요 자리는 뭐다? 주워먹는 구간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올라오다가 윗꼬리를 달았는데
여기에도 이평선이 하나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에는 없네요. 어찌됐든 뭐고 어찌됐든 조정이래요. 고점을 한번 맞고 밀린 그림이에요. 단기적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평이 누르는 자리까지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지만 어찌됐든 조정을 받고 가는 게 나쁘지 않다.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는 거고, 이제는 시작이에요. 대웅과 대웅제약은 조금 더 눌렸을 때 지킬 자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자리만 지켜준다면 얘는 한번 또 고점을 올릴 수 있는 분명한 자리는 나온다. 못해도 20만원인 거고, 또 한번 22만원대 혹은 24만원대까지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는 분위기는 분명히 만들 거다라고 저는 보는 그림이에요. 그에 반해서 대웅도 대웅이 오늘 딱 고점에 맞았죠. 대웅 같은 경우는 기존에 고점을 확인을 했어요. 58,400원. 저는 여기서 일부 좀 털고 밑에서 또 다시 받는 그림인 건데, 자, 얘도 이제 5일선 부근까지 그럼 54,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고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의 자리 조정을 받고 한 차례 올라왔으니까 뭐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야 하락 A, B, C가 나온다. 이 C가 한 차례 더 누르는 그림이 나올 거냐, 아니면 이제 여기서 지지, 이 안에서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위에서 지지냐 밑에서 지지냐의 차이예요. 그러므로 그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훨씬 더 올라가는 상승의 각도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만 인지하고 계시면 된다. 어찌됐든 현재의 흐름 자체가 눌릴 수는 있지만 그 눌림이 큰 조정이 나올 확률은 좀 떨어진다라고 좀 보여요. 일단 이격이 좀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잡았고, 또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고점을 넘기지 못하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요. 이 자리를 오늘의 거래량으로 일단 상응을 했으니까 어찌됐든 이 자리를 상응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려면 종가상 54,000원인 거고, 못해도 49,500원은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오늘의 거래량으로 요날의 거래량을 상응시킨다. 그래야 한 번 더 위로 쏟아내는 자리가 나온다. 65,000원대 부분까지는. 그런 그림으로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녹십자셀. 오늘 급등을 했죠. 자, 녹십자셀 오늘 급등을 했어요. 주가가 눌렸고, 그죠? 요 자리에는 지켜주는 그림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자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자리 혹은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뭐하다 지켜주니까 주가가 급등한다. 거기에 이슈까지 붙으니까 거래량까지 붙으면서 올라오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64,000원 위로 올려다 놓고 거진 상한가까지 갔다가 종가상에 밀렸어요. 밀리면서 끝났고, 시간에서도 이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이 다 대부분 빠지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뭐 정치 테마주도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뭐 벌써부터 또 움직이고 시작하는데, 뭐 올해는 또 정치 테마주도 봐야 되겠지만 시작하는데, 자, 어찌됐든 자, 이 종목도 일단 고점을 기존에 만들었던 자리, 그럼 이렇게 보면요, 요 자리를 기준으로 54,200원을 기준으로 위에는 뭐 매도세가 강했던 자리예요. 윗꼬리를 달고 위에서 음봉으로 누르고 그런 자리를 메꿨다라는 거죠. 그죠? 메꿨다. 그러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 기존의 매물대를 확인했던 자리가 58,000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녹십자 셀은 종가상 58,000원 혹은 57,500원만 이탈하는 그림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 더 강한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신고가를 넘어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깨고 내려앉는 그림이 나오면서 다시 55,000원에서 54,000원까지 밀린다면 뭐한다? 단기적으로 이 안에 대한 박스권을 조금 더 유지할 확률이 높아요. 뭔가 기대해 볼 수는 있지만
그 기대에 대한 시기가 조금 더 딜레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고 이 안에서만 지지가 나온다면 뭐 한다? 한 차례 고점을 갱신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은. 그런 그림으로 봐도 될 것 같고요. 고점을 뚫어놓고 뭐 얼마나 더 가질지, 아니면 고점보다 살짝 윗골이, 그러니까 쑤셔놓고 다시 누를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모양은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얘는 7만원대 7만원대 한번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그림을 현재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녹십자 랩셀 오늘 상한가를 갔죠. 12만원대 부근까지는 못해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 그림이다. 이 자리에서 위에 대한 삼각 수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누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한 번 더 못해도 10만원, 10만원에서 12만원까지는 한 번 더 볼 수 있다. 그 자리가 오늘 상한가 자리였고, 뭐 상한가에 들고 계시는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자, 어찌됐든 이제 이 넵셀 같은 경우는 올라오는 각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죠? 요렇게 이제 올라가는 각도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주저앉을 때 이 올라가는 각도가 깨지면 뭐 한다? 눌렀다가 한 차례 올라오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각도를 쳐맞고 눌릴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한 차례 더 내일 갭상승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지만, 왜 시간에서 다른 이 녹십자 넵셀을 제외한 나머지 녹십자 그룹들이 주가가 시간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갭이 크게 안 뜰 수도 있어요. 크게 안 뜰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12만원대까지만 올라왔다가 눌러줄 거냐, 아니면 좀 갭을 크게 떠서 잠깐만요, 좀 볼까요? 애매하네. 좀 떠서 13만원에서 13만 3천원 정도까지 한번 찍고 눌릴 거냐의 기준인 거고, 일단 거래량이 들어왔던 부분이니까 이제는 다 떠나서 이 밑에 자리까지 내려가면은 뭐 아무 쓸모없는 종목이고요. 뭐 이제 나중에나 요런 자리 밑에서 뭐 신규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요 밑에서 신규 매수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이제는 이 상승봉 안에서 어느 정도를 지지하고 버텨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거래량이 얼마나 내일 터질 거냐. 내일 갭이 높으면 높을수록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겠죠. 그게 아니라 개파락이 강하게 떨어진다면 또 거래량도 강하게 들어올 거고. 그렇다면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갭이 떠서 주가가 상승하고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주가를 눌러놓는다면, 그러면 당분간은 별 볼 필요 없다. 내일이 저는 내일 웬만하면 일단 주가를 이 종목을 좀 정리할 생각이에요. 이 종목 말고도 먹을 게 많으니까 굳이 이런 종목으로 계속 목숨 걸 이유도 없는 거고, 뭐 상승을 해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자, 어찌 됐든 13만원에서 14만원 부분까지인데 가능할까, 일단 내일 지켜봐야 되겠죠. 어찌됐든 내일이 갭이 뜨면 어느정도 물량을 정리하시면서 12만원이래요. 12만 5천원을 넘어서는 그림이 나오면 13만원에서 14만원 사이까지는 한 번 더 지켜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녹십자 홀딩스. 자, 녹십자 홀딩스도 오늘 상한가를 갈 듯 말 듯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네요. 상한가를 갔다가 풀렸고, 이 자리에서 흔들어 대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 거죠. 이 박스를 넘어서고 끝났다.
그럼 위에 대한 박스권이 하나 남은 거고, 그죠? 근데 시가 자체를 이 박스권 부근에서 시작을 하면서 뚫고 올리는 그림이 나오면서 오늘 강하게 상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제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터졌다라는 거. 즉 매물을 완벽하게 소화하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5만원 5만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된다라는 거고, 5만원이면 지금의 자리에서 거의 7, 8%에 대한 하락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 종목 5만원이면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니네요. 분봉상으로 보면 47,000원까지는 열려있는 자리네요. 47,000원이면 여기 윗골이 달았던 자리네요. 요 자리까지 밀릴 거냐, 요 자리까지 밀릴 거냐, 아니면 내일 바로 쳐줄 거냐의 관점인데, 자 어찌됐든 51,300원 정도 요 자리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한다? 내일 고점을 한 번 더 갱신할 거다. 55,000원 위를 한 번 더 갱신하고 눌려도 눌린다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녹십자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찌됐든 얘는 신고가는 한 번 더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뭐 내일은 한 번 올렸다가 눌릴 확률이 있더라도 그런 이 윗자리 45,000원, 47,000원 자리에서만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면 얘는 신고가를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보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급등 뭐 어찌됐든 축하드리고요.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으로 올랐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은 그 다음에 넷게임즈 어제 제가 추천했죠. 좋은 흐름을 가질 수 있는 게임주 중에 넷게임즈, 그죠? 오늘 좀 갭이 좀 떴어요. 갭이 뜨면서 그냥 날아가 버렸는데, 그죠? 요 자리 1200원대, 만원대라고 요 자리를 넘어서면서 강하게 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윗꼬리를 좀 달고 마무리를 짓긴 했지만 조금 더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눌리면 1,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1,500원 부근까지는 한 번 더 눌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요런 자리까지 한번 눌러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한 번 더 눌러주고 다시 한 차례 주가를 상승시킬 원동력은 분명히 있다. 이 종목 월봉의 차트가 굉장히 이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죠? 한 번 더 14,000원대, 15,000원대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직도 유효는 해요. 대신 이제 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에 비해서. 이제 눌려줄 때 최대한 싸게 잡는 게 좋다라는 거. 올라가는 걸 쫓아가지 마시고요. 그냥 보내주세요. 그런 거는. 그렇게 보시라는 거고. 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JP 헬스케어 모건 그쪽에 이제 참가를 한다면서 오늘 상승을 좀 강하게 했는데, 이 종목 보면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올라올 때 이 양봉을 뽑을 때만 거래가 강하게 터졌어요. 그죠? 그나마 거래량이 강하게 빠져나간 자리가 요 자리거든요. 그렇다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 종목이 이 JP 모건 헬스케어가 1월 14일까지인가 기더라고요. 1월 11일부터 14일까지면 이제 한 6일, 이번 주 남은 거죠. 어떻게 보면 이번 주 남은 그림인데, 또 시간에서는 얘는 상한가를 갔어요. 좀 좋은 자리다. 일단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이 박스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고, 이 박스권을 돌파해주면서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윗꼬리를 달면서 눌리긴 했지만 시간에서 메꿨죠. 다시 시간에서 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고, 6만원대는 한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51,000원대 혹은 이 49,000원 정도만 이탈하지 않으면
요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와주면 정말 땡큐 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얘는 한 번만 더 눌러주는 그림이 혹시 나와주고 지지하는 그림만 나와준다면 얘는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 이 JP 모건 이 헬스케어가 14일날 끝난다 하더라도 그 다음 이슈로 만약에 연결해서 올릴 수 있다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박셀바이오 같은 그림을 또 한번 그려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박셀바이오도 제가 기존에 어디였나요? 요 자리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었죠. 이 종목 지지하는 자리만 지켜주면 한 차례 더 고점은 갱신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5일선 11선 타고 이제는 위험한 자리가 왔죠. 갭을 많이 벌렸고 이제는 누를 수 있는 자리예요. 촘촘히 가던 게 갭이 떴다라는 거고, 그리고 기존과 별다르지 않게 거래량이 동일해요. 이렇게 상승을 크게 하는데 거래량이 강하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뭐다? 슬슬슬 나갈 수 있는 확률을 만든다라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비해서 이 고바이오랩은 조금 더 뽑아낼 수 있는 그림을 현재는 만들고 있는 자리다. 내려와주면 감사한 건데 뭐 바로 가면 별 수 없는 거고요. 그죠? 뭐 어찌됐든 그 JP 모건 통해서 상승을 강하게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굳이 뭐 오늘 크게 상승한 건 아니죠. 이 자리죠. 오늘 31,450원까지 상승했다 밀렸어요. 제가 저번주 말씀드리면서 넘어서는지 체크를 하셔라. 그죠? 넘어서는지 체크를 하셔라. 여기 31,500원이었나요? 제가 31,500원 말씀드렸는지 31,000원 말씀드렸는지 좀 헷갈리긴 하는데 31,500원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요 자리를 넘어서는지 꼭 체크하셔라. 넘어서면 한번 이 35,000원, 6,000원대까지 볼 수 있고, 그게 아니면 한 차례도 누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런 자리인 거고, 여기서 이제 27,000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이 나올 거냐, 그게 아니면 24,000원대까지 한 번 더 눌러보고 주가를 또 한 차례 상승시킬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말 그대로 어제 그제 거래가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일단 지지하는 그림이 나오기는 하는 부분인데, 한 번 더 눌렀다 갈 거냐, 아니면 이 안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올 거냐. 만약에 버티는 그림이 나올 거라면 얘는 28,000 버티는 그림이 나올 거면 28,000원을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종가상. 버티는 그림. 말 그대로 여기서 버티는 그림이 나와서 빠르게 상승을 할 거면 28,00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 근데 웬만하면 할 가능성이 클 거다라고 저는 봐요. 한 번 더 누르면서 이 상한가 부근에 대한 어느 정도 들어왔던 물량에 대해서 나가는 그림을 만들어 주고, 요 자리에서 위냐 이제 아래냐 한 번 더 눌러줄 거냐를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래나 저래나 얘는 이제는 단기적으로 박스권에 진입을 했다라는 거고, 그 박스권의 중간값이 여기 상 시작점, 그리고 또 위에 대한 중간값이 28,000원 부근 정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안에서 당분간은 조금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상승과 어느 정도 시세를 주면서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종목을 본 거고요. 내일과 내일 이제 앞으로 뭐 빠르면 이번 주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좀 흐름을 좋게 볼 수 있는 종목, 제노포커스, 그리고 오르비텍, 그리고 현대로템인데, 자,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이에요. 뭐 거기에 좀 이름이 어렵던데,
뭐 마이크로 바이옴 치료제를 뭐 개발하고도 있고, 또 산업용 식품 가공용 효소 전문 기업인데 진단 키트 효소 뭐 키트 관련으로도 수출을 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기존의 진단 키트로 상승을 했었고,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를 다 누르면서 이 위에 있는 갭자리를 거진 다 메꿨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여기 조금 남아있긴 하지만,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자리를 일단 메꾸고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유지하던 이 자리를 뚫고 올라서는 그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위에 대한 한 차례던 이 위에 대한 박스권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자리라는 거. 그죠? 14,000원대 혹은 12,500원까지는 한번 상승을 뽑아낼 수 있는 자리인데, 12,500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13,500원에서 14,000원까지는 한번 뽑아낼 수 있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좀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 나쁘지 않다라는 거.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2만원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다. 지금의 자리가 상승을 해주고 하락을 했다가 기술적 반등의 구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술적 반등의 기준은 13,500원에서 14,000원을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의 관점이에요. 이 자리를 넘어선다면 추세적으로 반전하는 구간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다면 맞고 밀려서 한 번 더 누른다. 그래야 하락 A, B, C가 나온다. 그리고 나서 횡보를 좀 해주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주가를 레벨업 시킨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 지켜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두 번째 오르비텍. 자, 오르비텍은 매각 이슈가 있죠. 뭐 아스타라는 회사에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 회사 실정이 좋지 않으면서 뭐 오르비텍을 매각하고, 또 오르비텍을 매수하는 쪽에서 뭐 삼자 배정 등등 뭐 기타 등등 여러 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상승시켜 놓고 눌렀다가 그 자리에서 크게 누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주가를 눌러놓고 올리고는 있지만 터졌던 거래량에 비해서 거래가 크게 터지지 못하니까 올라오면서 맞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맞고 떨어질 때 기존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박스권의 흐름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 박스권의 중간값을 오늘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럼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때리는 그림이 나타날 거고, 때리고 다시 눌릴 거냐, 아니면 뚫고 올라가서 지지하고 한 차례 더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거냐의 관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해되시죠?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매수 매도가 많았다, 박스권이었다라고 뭐 기존에 영상이 꽤 오래됐을 것 같은데 요런 자리에서 찍었던 거라 이 자리를 한 번에 뚫지는 못한다라고 그때도 영상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자리를 현재 뭐한다?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 자리가 끝나면 또 한번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림은 또 한번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얘도 뭐 위에서 내려오는 추세선을 그린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자리는 충분히 많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밑으로 내려갈 자리도 당연히 더 있겠지만 아직은 추세가 완벽하게 바뀐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중간값 위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깨지지 않는 이상 뭐한다? 이 박스권 또 상단 혹은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때려줄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가지고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현대노템. 경전철 유지보수 관련해서 뭐 수주를 땄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실적에 대한 개선 관련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기존의 이 대북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고 나서 요때 저는 이렇게 현대노템을 안 봤거든요. 왜냐하면 푸른기술 뭐
부산산업 그런 종목들이 훨씬 좋아 보였어요. 현대로템은 가다가 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외국인하고 기관이 많이 들고 있던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주가를 어찌됐든 하락을 꾸준하게 시켰고 밑으로 내려가던 추세를 잡아 돌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릴 때 추세 상단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위에서 삼각수렴을 버티는 그림이 나타나다가 오늘 그 자리를 뚫고 올라온 그림이에요. 이슈를 가장해서 뚫고 올라온 그림이고 월봉이든 주봉이든 보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기존의 박스권을 어느 정도 만들었던 자리가 요 자리인 거고요. 그죠? 요 자리에서 중간값을 그어본 그 중간값 자리를 일단은 돌파를 했어요. 이제는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냐의 관점이에요. 지켜준다면 한 번 더 중간의 중간값인 요 자리 22,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자리를 또 뚫고 올라서면 어디 24,000원 부근까지는 또 한 차례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뭐 이슈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뭔가 또 하나의 찌라시가 나와야만이 3만원 부근까지 찍고 밀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24,000원이 당분간은 고지다. 그리고 장기적인 이평선도 밑으로 깔면서 이제 정배열의 초입 구간이에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깔고 내려앉으려면 뭐한다? 시간이 그만큼 필요하다. 여기서 캔들을 강하게 돌리면 얘는 내려가고 밑에 있는 이평들은 올라는 오겠지만 그만큼 정배열을 돌릴 수 있는 기간을 좀 줄일 수는 있지만 그럴만한 이슈가 될 건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내일 한 차례 올라온다면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 21,000원대 부근에서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눌릴 때 여기 18,000원에서 17,000원대 요런 자리까지 한 번 더 내려와 준다면 그때는 슬금슬금 뭐한다? 1차적인 매수를 가져볼 수 있는 자리다. 1차적 혹은 2차적. 그러면 시간과의 싸움일 뿐 얘는 한 차례 어디 24,000원 부분까지는 뽑아낼 수 있다. 요 자리까지 밀리면 30% 이상이거든요. 이 자리에서 그냥 가면 20%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종목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해먹을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온다라는 거고. 기존에 상승을 강하게 해주면서 거래량을 터뜨렸고 그 거래량을 터뜨린 후에 하락을 하면서 거래량 없이 빠졌고 그런 자리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건 여기서 자리 잡고 올라왔다가 자리 잡고 다시 한번 버텨주는 그림이 나타나면 얘는 또 한번 4만원대나 이런 자리 한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시간적인 여유는 필요할 부분이다. 그런 부분까지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녹화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좀 많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한번 해본 부분인 거고요. 뭐 내일 당장 또 물린 종목이든 그냥 관심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